자, 이번 11월 달도 인터파크 티켓 한번 같이 돌아볼 건데, 연말이잖아요. 연말에 이제 뜨끈하게 같이 연극 보러 가면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연극 보러 가면 좋을지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티드 런으로 가볼게요. 자, 첫 번째 볼까요? 테베랜드라는 연극이 있네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연극이었는데 이거는 스토리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시놉시스를 봐보자. 나는 아버지를 죽였어요. 극작가 S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아버지를 살해하고 감옥에 수감 중인 범죄자 마르틴을 만난다. S는 마르틴과의 대화를 토대로 작품을 만들고 내무부의 협조를 통해 무대 위 철창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마르틴을 실제 무대에 올릴 계획을 세운다. 완전히 미친 계획이죠. 아버지를 살해한 범죄자 마르틴을 실제 무대 위에 올린다라는 계획이니까. 그러나 반대 의견을 부딪혀 다행이죠. 계획이 무산되고 그를 대신할 연기자 페데리코를 섭외한다. S는 대화를 통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마르틴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페데리코는 S의 이야기를 통해 마르틴에 대해 알아가며 작품을 준비한다. 한편 페데리코가 자신을 대신해 무대에 선다는 사실을 알게 된 마르틴은 현실 속 자신과 작품 속 자신의 존재에 대해 혼란을 느낀다. 그러다 어느 날 마르틴은 발작을 일으키게 되고 작품 개막은 점차 다가오는데 와, 너무 흥미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야. 언제나 픽션은 논픽션의 경계를 뛰어넘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이야기는 현실의 경계를 뛰어넘으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야. 그 과정 중에 이제 극작가 S가 있는 건데 극작가 S는 그래서 실제 범죄자인 마르틴을 무대 위에 올리고 싶어해. 그랬을 때 무대가 준 어떤 충격이 있을 거니까. 근데 그거는 미친 계획이죠. 택도 없는 계획이야.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해서 올린 연극은 그냥 예술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연기자 페데리코를 섭외를 해서 연기자가 대신 마르틴의 역할을 한다는 건데, 그렇다면은 마르틴은 자신의 모습을 아주 잘 구현한 거울처럼 자신의 모습을 무대 위에서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이거 굉장히 난 이런 메타 연극적인 뭔가 너무 흥미롭거든요. 그리고 뭐 배우들도 꽤나 이제 유명한 배우들이고, 이석준 배우님, 정희태, 기른석, 김남희 다 연기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요 희곡도 뭐 상을 많이 받았다고도 하고, 그리고 또 이게 무대가 재밌잖아. 무대 위에 실제 철창을 올린다고 하네요. 이렇게 보면은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돼 있다는데 이게 실제 철창을 올려서 무대 위에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뭔가 느낌이 새로울 것 같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연출이 굉장하신 분입니다. 신유청 연출님이시거든요. 신유청 연출이 뭘 작품에 썼냐? 최근에 했었죠? 조승우의 햄릿? 네, 조승우 햄릿 연출하신 분이 바로 신유청 연출님입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뭐 그을린 사랑 이런 것도 했었었고, 국립극단에서 했던 엔젤스 인 아메리카의 연출님이셨네요. 곧 영상이 올라갈 건데 햄릿은 저는 좀 아쉬웠습니다. 햄릿은 아쉬웠는데 엔젤스 인 아메리카는 전 진짜 미치는 줄 알았거든요. 너무 좋아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햄릿이 막 아주 나쁜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면은 괜찮지 않을까, 실력 있으신 분이지 않을까 싶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아직 자리가 여유롭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천천히 둘러보시고 예매하셔도 좋을 것 같다. 자, 다음 공연 넘어가 볼까요? 옆에 또 흥미로워 보이는 게 있네요. 소극 연극 레비터틴 곱하기 사슴 죽이기. 이건 뭐지? 소극장 해화당에서 하는 공연이고, 어머, 이것도 진짜로 이제는 연극하고 매체 미디어의 연기자들이 완전히 섞여 있네요. 박호산 배우님이 나오시네? 진실 게임에 대한 내용이구나. 이런 연극을 한다고?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워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런 건 거잖아요. 두 선생님이 서로의 정보가 차단된 상태에서 카드 놀이를 하면서 동시에 그 자살한 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폐쇄된 정보 안에서 우리는 어디까지 알 수 있는가, 어떤 그 인식론적인 뭔가에 대해서 다루는 연극인 것 같은데 재밌겠는데? 어머, 이것도 재밌어 보인다. 사슴 죽이기. 아마 두 개의 연극을 이렇게 이어서 하는 건가 봐요. 와, 재밌겠는데? 미쳤는데 이것도? 이게 또 한국 창작극이구나. 요즘 왜 이렇게 재밌는 연극이 많지? 미칠 것 같네 이것도. 나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사슴 죽이기. 연극 무대라는 정말 한정된 공간 안에서 벌어진 어떤 그 사회 실험 같은 이야기, 그게 연극만이 줄 수 있는 무언가라고 생각하거든, 난 이게. 와. 그리고 이 포스터도 진짜 잘 만들었다. 그리고 아마 티켓비도 비싸지 않을 거예요. 요 연극도 정말 연극 매니아고 소극장에서 보는 연극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괜찮을 것 같아. 난 느낌이 왔어. 이거는 정말 흥미로울 거야. 그리고 어떤 그 좀 매니아적일 것 같거든요. 연극이 주는 어떤 그 무대 위에서 그 한정된 배우가 한정된 이야기 속에서 에너지를 막 찌르듯이 전달해주는 그런 연극을 좋아하시는 분이면 이거 아마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연극 레빗 헌팅 사슴 죽이기였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사일런트 스카이로 가보시죠. 국립극단 명동예술극장에서 하는 공연이고요. 올해 마지막 국립극단 연극인 셈이죠. 네, 연말에 가슴 뜨끈하게 좀 편안하게 보기 좋은 연극일 것 같은데, 과학 다루는 이런 것도 좋아하거든요. 내가 또 어떤 그 과학에 대한 어떤 그 지적 허영심이 좀 있어가지고 항상 이런 거 보면 또 못 참는 사람인데, 이게 어떤 연극이냐면은 20세기 초에 있었던 여성 천문학자인 헨리에타 레빗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삼아서 만든 연극이라고 해요. 예고편 영상을 보다가 이제 주인공 헨리에타 레빗 역할을 맡은 배우님이시겠죠? 그분이 딱 나오시는데 어스만이 본 것 같은 거야. 어라? 나 이 배우 왜 봤지? 나 이 배우 왜 알고 있지? 하고 봤더니 세상에나 마상에나 안은진 배우님이시더라고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그 산부인과 의사, 바이오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그 짝사랑하던 그 역할이었죠. 정말 매력적이지 않았습니까? 저 정말 귀여워서 미치는 줄 알았거든요. 손을 꼽게 좋아하는 인물이 바로 이 안은지 배우님이 맡은 역할이었잖아요. 귀엽잖아, 잘하잖아, 통통 튀잖아, 매력적이잖아. 근데 또 그때 들어보면은 대사 뱉는 게 굉장히 안정적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연극 무대에서도 꽤 잘하실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드는데, 이 헨리에타 레빗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 그거더라고. 제가 또 이것도 옛날에 잠깐 호기심 있어서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 별과 별 사이의 거리를 잴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그 멀리서 봤을 때 그 빛의 밝기를 그 표가 있어. 이 색깔이면 이 정도 거리다. 뭐 주황색이면은 뭐 몇 광년이다. 뭐 빨간색이면 몇 광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기준을 만드신 분이 바로 이 헨리에타 레빗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지 사실. 은하 간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으니까 은하 간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걸 알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 빅뱅 이론까지 이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헨리에타 레빗이 없었으면은 빅뱅 이론도 없었다는 거죠. 연말에 교양도 채우고 어떤 감성도 채우고 페미니즘적인 어떤 그런 용기도 채우고 아주 좋은 연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전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안현진 배우님까지 데려왔으니까 굉장히 아마 인기가 많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땐 전성 매진의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평일 S석은 좀 자리가 있네요. 보니까 평일 S석은 좀 자리가 있고, S석이면 아마 2층에서 보시게 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명동예술극장 2층에서 보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거리감이 너무 달라 1층이랑. 망원경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항상 너무 거리감 있게 느껴져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한 번쯤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쩔 수 없다면 거기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리고 이제 연출을 맡으신 김민정 연출님이 굉장히 더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자, 옛날에 좋게 봤었던 인형의 집 파트 2 이런 것도 연출하셨었고, 뭐 뮤지컬도 연출을 많이 하셨으니까, 어떤 그 음악극, 맞다, 음악도 나온다고 했었어요. 라이브 연주가 나온다고 했었으니까 음악극으로서도 굉장히 가슴 뜨끈하게 잘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연말에 명동에 또 롯데백화점에 크리스마스 트리 또 근사하잖아요. 연말에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러 가시면 좋을 것 같다, 편안하게 라는 느낌. 저는 요거는 예매를 해놨습니다. 지금까지 사일런트 스카이였습니다. 다음 공연으로 가보시죠. 이걸로 가볼까요? 타인의 삶, 알지 아트센터에서 하는 타인의 삶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흥미로워 보이는 내용이었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희곡이거든요. 일단 이것도 내용부터 보면 좋을 것 같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5년 전 동독의 국가보위부에서는 10만 명의 비밀 경찰과 20만 명이 넘는 정보원이 활동했다. 주인공 비즐러는 탁월한 신문 실력과 흔들림 없는 정치적 신념으로 무장한 동독 최고의 비밀 경찰이다. 그는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임무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언제나 원하는 바를 이뤄내고 작은 일상에서도 사회주의를 실천하는 고독한 인물이다. 한편 동독의 극작가 게오르그 드라이만은 동독을 넘어 서방 세계에서도 읽히는 영향력 있는 작가다. 그러니까 동독에 비밀 경찰이 있고, 그리고 그 동독에는 또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작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연인인 마리아 질란트라는 배우가 있는 거고, 그때 이제 비즐러의 감시망 안에 게오르그 드라이만이 딱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와 연극의 어떤 그런 그런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연극이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한 어떤 그 정치극처럼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메타 연극적인 어떤 느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도 좀 흥미가 갑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우가 이동희 배우님이 나오시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그 무비스타, 매체 미디어에서 연기를 한 배우가 나오지 않는 연극을 찾는 게 더 어려운 수준이 돼버렸어. 허허. 그리고 무엇보다 나머지 배우들도 굉장히 빵빵하십니다. 정승길 배우님도 제가 연극에서 몇 번 봤었는데 정말 연기 잘하시는 배우님이고, 그리고 요 김정호 배우님, 정말 내가 좋아하는 배우님이시거든.
제가 그 오슬로라는 연극 보고서 그 리뷰에다가 섹시 대머리였다. 정말 가슴 뜨끈하게 연기하시는 그런 배우님이었다라고는 말을 했었었는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손성희 배우님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몇 편의 연극에서 정말 항상 인상 깊은 연기를 펼치셨었거든요. 그래서 와, 연극 배우 중에서도 정말 연기 잘한다라고 느끼는 몇 안 되는 배우님 중 한 분인데 그분이 연출을 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이런 분이라면 정말 제대로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봅니다. 그리고 LG 아트센터가 최근에 그거 벚꽃동산 보러 갔을 때 느낀 거였는데 건물 자체가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게 안도 타다오가 디자인한 건물이라 하더라고요. 들어가자마자 와, 이건 건물이 예사롭지 않은데 했었는데 역시나. 그래서 LG 아트센터는 한번 가보면은 그거 자체로 되게 좋은 곳이에요. 그 근처에서 이제 LG 아트센터에서 어떤 그런 건축적인 체험을 하는 것도 추천을 드리는 부부입니다. 자, 타인의 삶이었습니다. 잠깐만. 이거 설마 이순재 배우님이야? 아니지? 이호재 배우님이구나. 이것도 재밌겠네. 고선웅이 한 거야. 아씨. 미치겠다. 재밌는 연극이 왜 이렇게 많냐. 퉁소설이라는 연극 그냥 지나가다 지금 보고 있는데 일단 이호재 배우님 진짜 이분도 연기 기가 막히신 분인데 이분도 정말 연극 정말 열심히 하신 분이고 진짜 연극계에선 대배우 중에 한 분이시죠. 이호재 배우님. 그 배우님이 주연인데 이게 가만 보니까 그 고선웅이 각색 연출한 작품이네요. 고선웅이 연출하고 각색을 했다면 이거는 사실 거의 무조건이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최고 연극 중 하나인 조시고와 각색과 연출을 맡으신 분이니까 이런 또 전통극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거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이런 거는 특히 또 연말에 부모님 모시고 가서 보러 가기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건 뭐 제가 봤을 때 퀄리티는 거의 보장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모시고 보러 가면은 아마 누구라도 좋아하실 거예요. 분명히 캐스팅과 이 내용과 이 배역과 이 연출이라면은 실패 확률이 거의 없다 라는 말씀만 들어놓겠습니다. 이번 달에 좋은 연극이 정말 많네요. 연말이라 그런가? 하나만 좀 더 볼게요. 굉장히 이거 개인적으로 좀 제가 궁금해서 이거는 보러 가고 싶은 연극 중 하나였는데 발사 6개월 전이라는 연극입니다. 대학로에서 하는 연극이고 포스터부터 벌써 뭔가 흥미롭죠? 봐봐. 관객 참여형 SF 토론극이래. 이거 미치는 거거든요. 이거 정말 흥미로워. 나 토론 또 환장하잖아. 과학 매니아이고 토론 매니아인데 이것도 어떻게 참을 수가 있는가? 내용을 봐봐요.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심각해졌으나 대한민국 전역에서도 그 위험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달, 화성 등의 강대국들의 새로운 우주기지가 세워지고 있다. 당신의 선택은? 우주개발 vs 기후대응. 이거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하는 연극인가 봐. 관객 참여까지 해가지고. 이제 확장주의냐 이제 존속주의냐 요거에 대한 이제 토론이 이루어질 텐데 항상 난 토론하는 연극에 대한 어떤 그 갈망이 있었거든요. 나도 한번 연출해보고 싶고 한번 항상 보고 싶은 게 어떤 호기심이 항상 있는데 이런 주제와 이런 소재와 이런 방식이라면은 이것도 안 보러 가기가 쉽지 않은데 뭘 보러 가야 될지 지금 너무 난감하네요. 연말에 사일런트 스카이 말고 하나 정도 더 보러 가고 싶은데 미치겠네 진짜.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아마 모르겠어요. 관객들하고 어떤 식으로 토론할지는 모르겠지만은 토론을 한다고 하니까 관객 참여형으로 뭐 어떤 식으로 좀 뭐 참여를 하겠죠? 뭐 어떤 일정 시간에 손을 들고 이렇게 손을 들고 말할 수 있는 발언권을 좀 준다든지 연극 내에서. 그리고 또 GV가 또 있더라고요. 네, GV가 있는 날들이 있는데 GV에 어떤 분들이 오시냐면은 과학 작가나 교수님들이 실제로 오셔가지고 뭔가 진행을 하나벼. 미치는 거거든 이것도. 연극 보면서 과학 교양까지 챙길 수 있어. 이거 보러 가야 되나? 미치겠는데. 라인업이 꽤 빵빵합니다. 이정모 작가님도 아는 분이고 임영환 작가님도 아는 분이고 나머지 이제 다 교수님들이시고 서울대학교. 재밌겠다. 미치겠네. 아무튼 이제 과학에 관심이 있고 이런 실제 기후 위기에 대한 관심이나 우주 개발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이면은 그리고 또 토론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은 요 연극 놓치면 아쉽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까지 드립니다. 여기 있는 대학살의 신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는 연극이고요.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이것도 이제 부모님 모시고 보러 가시기 굉장히 좋은 재밌는 연극이고 그냥 재밌어요. 이 연극은 저는 본 적이 있는데
그냥 연기 보는 맛도 있고 연극 자체가 재밌고 또 나름대로 어떤 깊이가 있으니까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뭐 더 파더 같은 연극, 동명의 그 영화가 있죠. 원래 이제 원작이 희곡인 건데 그 치매에 걸린 아버지에 대한 어떤 기록물 같은 연극이어서 이것도 굉장히 휴머니즘적으로 좋은 연극이 될 것 같고요. 이번 달에 전반적으로 연극 퀄리티가 상당하네요. 제가 저번 10월에 인터파크 영상 찍으면서 이런 말 했었거든요. 무비스타가 나오는 연극 빼고는 다 좀 약하네요 이런 말을 했었었는데 이번에는 무비스타도 나오는데 라인업도 빵빵해. 정말 연극의 어떤 이제 르네상스의 시대가 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흥미롭고 질 좋은 연극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동시에 나의 고민은 점점 더 깊어져 간다. 아, 뭐 보러 가지?